어둠이 깊게 내린 압록강 주변의 냉기는 살을 에이는 것 같았다.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국경선은 수많은 탈북자들에게 생명줄이자 절망의 통로였다. 나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계획을 머릿속으로 반복했다. 이 순간 단 한 번의 실수가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무정한 겨울바람이 내 얇은 옷을 뚫고 지나갔다. 주변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도사리고 있었다. 중국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과 생존 사이의 위험한 줄타기였다. 내가 준비한 작은 배낭 속에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중국에서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현금, 조금의 음식, 그리고 나의 의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북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포기해야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 가족, 친구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익숙한 것들을 뒤로 하고 오직 자유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디려 했다. 국경 근처의 작은 나무들 사이로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어두운 밤, 가끔씩 들리는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에 심장이 쿵쾅거렸다. 잡힌다면 그건 곧 죽음을 의미했다. 북한 국경 경비대에 총알에 맞거나 아니면 끔찍한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질 것이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모든 발걸음이 생명을 건 최대의 모험이었다. 내 귀는 예민하게 주변의 모든 소리를 캐치했고 어둠 속에서 가능한 모든 위험을 살폈다. 중국으로 넘어가기 위해 수없이 많은 탈북자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앞으로 나아갔다. 자유에 대한 열망이 위험한 여정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었다. 압록강을 건너는 이 순간부터 나는 새로운 삶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중국은 내게 완전히 낯선 세계였다. 탈북 후 처음 맞닥뜨린 이국적인 풍경은 공포와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도시의 거리는 북한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내 심장은 낯선 환경을 보며 빠르게 뛰었다. 처음에는 언어의 장벽이 가장 큰 문제였다. 중국어 한마디도 제대로 할 줄 몰랐던 나는 매일 손짓과 몸짓으로 의사소통해야 했다. 길거리에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필요한 물건을 사는 일조차 극도로 어려웠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더욱 힘들었다. 때로는 말 한마디 통하지 않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살아남기 위해 포기할 수 없었다. 생존을 위해 선택한 방법은 불법 노동이었다. 공장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면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그 일은 나의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다. 동료 중에는 다른 탈북자들도 있었고 그들과의 작은 연대감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조금씩 힘이 되어 주었다. 쿤밍의 거리는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언제든 체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은 매 순간 나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경찰의 검문을 피해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고 누군가에게 자신의 신분을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다.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전쟁 같았다. 그럼에도 쿤밍은 내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공간이기도 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자유로움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 거리의 상점, 사람들의 자유로운 모습, 다양한 정보와 문화는 내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다. 비록 힘들고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었다. 밤마다 나는 미래를 꿈꾸었다. 언젠가는 안전한 곳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 쿤밍은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라 나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중요한 공간이었다. 두려움과 희망이 공존하는 사이에서 나는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다. 중국으로 탈출한 탈북자들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는 위험과 싸워야 했다. 인신매매는 그들에게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현실이었다. 특히 여성 탈북자들은 더욱 취약한 상황이었다. 인신매매 브로커들은 주로 북한 여성들을 중국 농촌 지역의 결혼 대상으로 보았다. 이들은 마치 상품처럼 취급되었고
대부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늙은 중국 남성들과 결혼하게 되었다. 한 여성의 몸값은 대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였으며 이는 그들의 인간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충격적인 거래였다. 브로커들은 대부분 탈북자들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했다. 그들은 먹을 것과 안전한 피난처를 약속하며 여성들을 유인했고 그 약속은 끔찍한 인신매매의 시작점이 되었다. 많은 여성들은 성매매나 강제 결혼의 희생양이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완전히 박탈당했다. 심지어 일부 브로커들은 탈북 여성들을 성매매 조직으로 넘기기도 했다. 그들은 언어와 법적 지위, 사회적 연결망에 부재로 인해 어떤 도움도 요청할 수 없었다. 이는 단순한 인권 침해를 넘어 인간성에 대한 극심한 모욕이었다. 탈북 과정에서 마주치는 인신매매의 위험은 단순한 신체적 위험을 넘어섰다. 정신적, 심리적 트라우마는 평생 그들을 따라다녔다. 많은 생존자들은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 그들의 상처는 육체적 흔적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 지속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인신매매 시스템이 공공연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현지 경찰과 브로커들 사이에 유착 관계로 인해 피해자들은 거의 보호받지 못했다. 그들은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끊임없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와 끈기를 필요로 했다. 탈북 여성들은 단순한 생존자를 넘어 진정한 투사였다.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매 순간 투쟁해야 했다.